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글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5차 토론회가 있었죠. 경론이 벌어졌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4차, 4차례의 토론회와는 달리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의혹 같은 것을 해명을 하고 또 역공도 취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 또 유승민 후보와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자, 그 논쟁은 논쟁이고, 논쟁에서 어제 그 TV 토론회에서 포착된 장면 한 2개 때문에 오늘 이 인터넷이 시끌시끌합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 답변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몇 차례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왼손바닥을 펼치면서 이 답변을 했는데, 그 어떤 그 말을 할 때 어떤 스타일 같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임금 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왼쪽 손바닥에. 자, 지문을 따라서, 지문이 아니고 이 손금을 따라서 임금 왕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어제뿐이 아니고 그 앞에 토론회에서도 몇 차례 임금 왕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포착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안 됐다가 어제는 유난히 왕자가 진하게 써 있고 좀 크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 한자로 임금 왕자가. 자, 그래서 그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이것이 SNS에 막 다니면서 또 퍼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그냥 왕자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SNS에서 여러 그 막 댓글이 달리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무속인이 써준 거냐, 아니면은 뭐 캠프에 무속인이 있느냐, 무슨 부적이냐, 대통령을 뽑는 거지 왕을 뽑는 거냐, 막 이런 그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문제냐는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제가 이 전후 과정을 한번 쭉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된 것인지, 어떤 무속적인,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인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왕자가 나오니까 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무속인이 본인이 그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셀프 부적이라는 것이 있다. 자기에게 맞는 부적은 자기가 이렇게 써서 붙일 수가 있다. 그 무속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 없이, 윤석열 건과 관련 없이. 그러면서 가령 이 셀프 부적을 만들 수가 있는데, 말빨이 딸리거나 어떤 뭐 가기 싫은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는 손바닥에 임금왕을 써라. 이렇게 조언한 내용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건과 지금 관련은 없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의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쓴 것이 TV 토론회,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쓴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회자가 되는데 이것은 SNS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이 임금왕자, 윤석열의 임금왕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수세에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핵심 척근이었던 유동규가 긴급 체포되고, 유동규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핵폭탄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의 임금왕자 이것 하나를 놓고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지금 어제 같이 경선 토론회에 참석을 했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 대선은 정말 저질 대선으로 가고 있다. 자, 이 주술에 의존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홍준표 후보가 딱 걸쳤죠. 걸치면서 이 무속인까지 개입시키느냐, 참 한심하다, 이런 반응을 일단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같이 치르는 홍준표 후보는. 자, 그런데 지금 친문 진영, 현 정권 주변에서는
이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 이것을 가지고 마치 어떤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죠. 정청래, 친문 정치인 정청래는 거의 뭐 악담 수준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SNS에. 일단은 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면은 왕이 되느냐? 차라리 왕자 복권을 만드시라. 이렇게 내가 왕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이것은 저는 참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반응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정신머리도 썩었지만, 정청래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이 정신머리도 썩었지만 왠지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이 연상된다.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이 연상된다. 또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자, 윤석열의 임금 왕자, 이 손바닥에 쓴 것과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을 연결시켰습니다. 박근혜의 우주의 기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막 퍼졌죠. 가짜 뉴스들 퍼지는 과정에서 하나 나왔던 것이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관사에서 굿을 벌렸다든가 간제에서 막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말 간절히 나서서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주술적인 거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그때 몰아붙였습니다. 좀 무속적으로 이렇게 막 갖다 넣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든 것이죠. 그런 주술 프레임을 막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우주의 기운이란 것은 파일로 코엘류 소설, 이 파일로 코엘류 유명한 그 코엘류 소설에 나오는 그 용어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그 우주의 기운 같은 것을 국무회의 같은 데도 계속 인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모르는 체 하면서 이 우주의 기원 하면서 박근혜에게 어떤 주술, 무속 이런 프레임을 막 갖다 붙였죠. 그렇게 거짓 프레임을 갖다 붙인 그 세력이 지금 다시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 가지고 박근혜까지 다시 소환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또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것은 좀 도가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걸 왜곡을 해놓고 국무회의에서도 인용을 하곤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주의 기원을 그때 왜곡을 해서 재미를 봐놓고 지금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강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강욱 전에 한교익, 마칼럼 리세터라는 이 사람도 또 나서서 윤석열 일파는 왕당파냐 막 이렇게 했고 최강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복이 좋아하는 어부인 말씀대로 한겨 물음표 치고 어부인 말씀대로 한겨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를 비롯해서 여러 논문들의 그 주제가 운세 콘텐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운세 콘텐츠와 관련된 건데 그것과 또 연결을 시켜서 이 어부인이 시킨 거냐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결혼할 때 그 중매를 아는 스님이 이렇게 중매를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또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윤석열의 천적 조국도 마치 먹잇감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됐다 하나 건졌다 이런 생각인지 SNS에 지금도 막 계속 사진을 올리고 막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거짓 해명하고 있다 이러면서 해명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막 시비를 걸고 조국이 또 달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윤석열 캠프가 여러 명이 이 입장을 설명을 하다 보니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토론회에 나올 때 인근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이 기운을 받으라고 하면서 막 거려줘서 뿌리치지 못해서 그냥 이것을 그대로 별 의미가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다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명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전에 토론회에서도 2차례 또 그런 왕자가 또 포착이 됐다. 그러니 다시 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 할머니들이 와서 해줬다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조국 같은 사람은 그것을 가짜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혼선이 있으니 그 여러 명의 대변인들이 따로 설명을 하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정리된 입장이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는데 이겁니다. 방송 토론을 할 때마다 지금 다시 보냈죠. 열성 지지자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 자택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와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윤석열에게 항상 응원을 보낸다. 그러면서 3차, 4차, 5차 토론 때 그때도 와서 꼭 정권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손바닥에 글자를 써줬다. 할머니들이 매직으로 글자를 왕자를 써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차, 4차 때와는 달리 어제는 유난히 글자가 컸다. 그래서 세정제로 계속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다. 그리고 이게 지지자들의 마음인데 왜 그것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부적이라면은 안 보이는 데다가 하지 그렇게 그 윤석열 후보의 이 제스처 버릇도 아는데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게 부적이라면은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할머니들이 써줬기 때문에 그대로 좀 지우려고 하다가 안 지워져서 그냥 그 한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토론 때도 지지자가 써주면 똑같이 하고 나갈 거다. 그대로 나갈 거다. 자, 뭐 다음 토론 때도 또 지지자가 와서 써주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니 이것도 어떤 의미가 없다는 이런 해명인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것이 이 큰 의미는 없지만은 이 역술인들 중에는 이런 이 어떤 정치인들 중에는 상당수는 이 역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어떤 유명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된 정치인들 중에서도 본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이 역술인들 또 사주를 보는 사람들, 무속인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이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례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치부 기자 30년을 하면서 뭐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도 종교는 기독교 계열인데 너무 답답하니 그 부인이 가서 보든지 본인이 하든지 참모들이 가든지 유명한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령 뭐 정당을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몇 월 며칠이 좋겠느냐 날짜를 받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 어떤 그 캠퍼를 꾸릴 때도 자 캠퍼 어디다가 어느 빌딩에 하는 게 좋느냐 며칠 날 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건너편 쪽에는 이 과거 대선 후보 캠퍼들이 쫙 있었는 건물들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명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과거부터 대권 주자들이 명당을 찾아서 조상묘를 옮기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때 이해창 전 총재도 한번 조상묘를 대선을 앞두고 옮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런 적이 있죠. 윤석열 그 후보도 좀 꽤 오래됐지만 몇 년 전에 주변에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조상묘를 세종시의 한 묘원으로 다 같이 이장을 했다는 기사가 또 있었고 또 올해는 세종시에 있는 윤석열 후보 조부 할아버지 묘역에서 이 저주성 테러가 훼손을 하고 묘를 훼손을 하고 저주성 테러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져서 경찰이 조사를 했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윤석열 후보는 역술인 또는 무속인과 접촉을 한다, 종종 한다, 이런 보도도 몇 차례 나왔었죠. 이거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 고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성녀가 있다. 뭐 이런 그 기사도 나왔었고, 그 과거에 안철수 그 대표도 처음에 10년 전에 정치권에 등장할 때 그때 멘토 중에 한 사람이 법륜선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안철수의 그 법륜선님처럼 윤석열의 어느 선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보도를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이죠. 8월 달에 이준석과 윤석열이 마찰이 있었을 때
김종인, 윤석열이 그때 회동을 한 적이 있었죠. 회동을 해서 김종인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석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가균 전 국회 부의장, 또 한 사람이 노병한 한국미래예측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노병한 노병한 소장은 아호가 그림인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역술인이죠. 그래서 김종인, 정가균과는 막연한 사이고 여러 권의 역술서도 펴낸 그런 인물인데 그때 같이 만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같이 만났죠.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병한 소장이 다른 언론사 기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김종인과 점심 약속이 돼 있었다. 그리고 그 김종인이 한 3년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을 어때? 이런 말을 물어보곤 했다. 그래서 괜찮다. 좀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대통령감이 된다. 이렇게 내가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병한 소장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8월 달에 윤석열은 처음 만났지만 그 전에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오갔다. 김종인이 소개시켜줬던 누가 소개시켜줬겠죠. 그래서 그 전에도 유명한 역술가인 노병한과 윤석열은 만났다. 그것은 지금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노병한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박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사주도 이야기를 합니다. 노병한 소장이. 윤석열은 원래 정치할 사주는 아니었는데 부인을 만나서 정치하는 사주로 바뀌었다. 그리고 사주에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부인이다. 또 윤석열과 김종인은 잘 맞는 궁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조언을 듣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지금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명리학자도 윤석열 후보 부부와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자, 그런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서 역술인 만나서 가볍게 진로를 물어보고 하는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도 그런 정도의 역술인과의 접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이것을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언론에 노출된 거, 카메라에 노출된 거, 이것을 어떤 역술 또는 주술과 연결시킨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방송 카메라에 노출될 게 뻔한데, 그걸 만일에 역술적인 의도가 있었다면은 아마 여기 살색 반창고나 같은 것을 붙이고 막았겠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본인은 아마 별 생각 없이 이 할머니들이 써준 것을 그냥 그대로 노출을 시킨 것 같아. 그것을 과도하게 상대방에서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도 아니고 사실 매직으로 이렇게 칠한 게 무슨 주술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윤석열 후보도 이 왕이라는 글자가 본인이 쓴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게 쓴 것은 아니자면은, 이 왕이라는 글자가 지금 우리 제왕적 대통령화에서 또 과거의 어떤 절대적 군주나 이런 것과 지금 연결이 돼서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글자가 쓰인 데 대해서는 좀 본인이 진짜 억지로라도 다 지우든지 감추든지 좀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거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니 또 윤석열이 얼마 전에 했던 말들도 막 다시 또 회자가 됩니다. 7월 말인데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40%대로 막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지지율 40%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덮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을 백성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은 왕이냐, 이런 이제 가벼운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것이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그 일까지 같이 노출이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정가 뒷담화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참 대통령 후보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